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도사 선위사 김유래가 복명하고 아뢰기를 도사가 말하기를 금년 4월부터 요동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송골산의 동쪽에 무슨 천호소에서부터 장장을 쌓아 귀국의 벽동 강변에 이르게 하게 까득지하고 매 30리마다 하나의 큰 볼을 연건하여 항상 군마 3,400으로 하여금 수화하게 하고 또 10리의 연대와 돈대를 설치하여 적병을 후망하며 겸하여 귀국에서 조정해오는 사신의 행차를 호위하게 할 것이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조정의 은혜가 지극히 큽니다 하고 곧 이수의 원근을 물어보았더니 도사가 말하기를 500리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도승지 권감이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농사가 한창인데 김국관과 이극배를 하삼도 여러 고을에 보낸다면 소유한 패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제포를 순시하면서 군기를 점멸한다면 신은 외인으로부터 삼포에 거주하는 자가 혹시 의심을 내어 혼단을 일으킬까 두려우니 청컨대 아직 정지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을 보내어 이를 조치하면 심히 가하리라고 생각된다 하였다. 권감이 아뢰기를 지금 병사 허종과 이극균 등을 차견하여 조정의 조치할 계책을 모두 갖추게 한다면 비록 대신을 보내지 않더라도 또한 족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영의정과 더불어 의논하겠다 하였는데 마침내 보내지 아니하였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문에 나가니 한 명의 임원준과 승지 등이 모시었다. 선정관에게 명하여 표신을 가지고 대종을 거듭치게 하였는데 그 절차는 한결같이 병정과 같았으나 오직 시신들이 영수문 밖에 모였으니 영창전이 동쪽에 있기 때문이었다. 도충관 한계미와 위장 유자강 진례군 이형 이철견, 선정관, 김계정 등에게 명하여 표신과 표기 각각 한 개씩을 가지고 종사관은 각각 3개씩을 가지고 5위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조금 있다가 대내로 돌아와서 선정관 각 3인을 1위에 보내어 그 군사의 수와 군장을 점거하게 하고 또 도충부 난관 4인을 나누어 보내어 표신을 가지고 가서 권례의 제사와 시신으로서 영추문 밖에 있는 자 제사의 동서 조방에 모인 자 그리고 도성 밖의 제사에 미쳐 성문에 들어오지 못한 자를 점거하게 하였다. 이날 내거미가 120인, 제색군사가 5,970인, 박리인이 3,786인, 오위의 오원이 172인, 원래에 입직한 군사가 2,163인, 제사의 관원이 68인, 권외의 제사의 관원이 446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후로 이제서야 비로소 첩종하였는데 군사의 수가 많지 아니하고 백관도 또한 적다. 군사로서 점거에 빠진 자는 지금은 우선 용서하나 백관으로서 점거를 받지 않은 자는 만약 그 이름을 알게 되면 곧 파직하여 쓰지 않고자 한다 하였다. 선정관에게 명하여 5위의 진을 파하게하였다. 이어서 군사들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점거에 빠진 군사는 우선 그대로 두겠으나 오히려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마땅히 군법을 쓰겠다 하고 한 명의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금 첩종하여 군사의 수를 알고자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적은 이는 오부의 관리와 이수들이 능히 검거하지 못하고 또 널리 알리지 않은 소치이다. 그들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이 앞서 대종을 거듭쳐서 문무백관과 도성 사람으로서 이름이 군직에 올라 있는 자가 모두 병장을 가지고 진을 베풀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리의 군사들이 창조관의 공시와 갑주를 갖추지 못하여 혹은 남편이 나가고 부인만 집에 있다가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하려고 하여서 그 값이 평시에 10배나 되어 여자가 혹은 노구를 쓰고 병장을 가지고 항우를 갖추었는데 군사를 전거하는 자가 이를 숨겨 계문하지 아니하고 다만 군사가 적다고만 아뢰었다. 첩종은 열무할 때 군대를 모으기 위하여 대궐 안에서 치던 큰 종이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일본군 구주 도원수 원교직과 상승포 염진 원경이 각기 사자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회로 아래에 나가 정사를 보았다. 형초 참판 이영은이 아래기를 조란 찬성 권제가 정처를 수박하고 기첩을 가까이 사랑하여 첩의 자식에게는 노비를 많이 주고 적처의 자녀에게는 혹은 주거나 혹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권제의 아내가 죽게 되자 그 첩과 자식들이 노비를 나누어 가지고자 하여 본조에 장고하였습니다. 만약 아비의 명을 따른다면 모조리 첩의 자식에게 주어야 하니 적첩의 구분일이 문란하게 됩니다. 곤도로 전례에 따라서 적첩의 자식들에게 나누어 줘서 명분을 바르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우의정 윤자운을 돌아보며 물었다. 윤자운이 대답하기를 이영은의 말이 옳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잘 헤아려 보겠다 하고 전지하기를 권제의 첩이 소송한 노비는 아내의 상기인 3년 동안에는 첩의 자식에게 주지 말도록 하라. 권제는 사람들이 명달한데 어찌 적첩의 구분을 알지 못하고 천첩을 편벽되게 가까이 하여 아내를 내치고 자식을 물리쳐서 대대로 전하는 노비를 모두 첩의 자식에게 주어 전도됨이 이에 이르렀는가. 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신의를 안다고 하였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강목과 한기를 내어 보이며 책제를 내게 하다. 임금이 경회로 아래에 나가 정사를 보았다. 우부성지 정효상 동부성지 이승훈을 머물도록 명하여 강목과 한기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옛날 헛소가 조조에게 이르기를 치세의 능신이 난세의 가능이니 무릇 인주가 치세의 있을 때 능신을 난세에 장차 가능이라 할 것이라 하여 이를 버리지면 옳지 못하고 또 능신이라 하여 마침내 등용하면 난세에 화를 끼치게 되니 이 또한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러한 뜻으로서 논변하여 책제를 내어 문사, 유생, 재정 등으로 하여금 식으로서 대답하게 하라 하니 정효상 이승훈이 책제를 소하여 이르기를 조조가 일찍이 헛소에게 나아가 묻기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헛소가 말하기를 당신은 치세의 능신이고 난세의 가능이라고 하였다. 무릇 사람은 하나인데 능신도 되고 가능도 되기를 세상의 치란에 따르니 어찌 하겠는가. 과연 사람은 모두 세상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냐. 이를 버리게 되면 치세의 인재를 버리게 되고 이를 등용하게 되면 난세의 화를 끼치게 되니 장차 이를 쓸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용사에 밝게 하여 인재를 버리고 화를 입지 않은데 이름이 어찌 그 도에 없겠는가. 사람을 알미 곧 밝음이니 제왕들이 그것을 어렵게 여기고 나 또한 그것을 어렵게 여기서 용사에 대해 마음을 둔 지가 오래였다. 각기 마음에 품은 바를 펴서 대답하라 하였다. 명하여 시강 제주와 영의정 한명에 영승우 최항 상락군 김질 중추부 지사 김수원 이석형 조하찬성 김국강 중추부 동지사 어효총 지사 구종지 우참장 이극배 중추부 동지사 김예몽 이조판서 홍응 한승부 위원 서거정 공조참판서 양승지, 행첨지사, 송처간, 행호군, 정자영, 행상호군, 이파, 한승부, 윤, 이극돈을 사정전 월랑에 모이게 하고 권례의 문사와 제장, 선정관, 유생들로서 전강에 나온 자들은 전문 안의 남랑에 모아서 모두 제술하게 하고 이어서 김수원, 김예몽, 홍응, 서거정, 양승지, 송처간, 이극돈, 이파, 이승수, 김수령, 이영은 정난종에게 명하여 제술하게 하고 한 명의 등에게 공원을 내려주었다. 또 최항에게 명하여 제술하게 하니 최항이 아뢰기를 신은 취하여 제술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졸자에 능한 것이 능자의 졸한 것만 갖지 못하니 경은 부시를 사용하지 말라 내 장차 보도록 하겠다 하니 최항이 곧 부시하여 바쳤다. 임금이 제장들이 앞서 책제로는 부시하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여 또 정효상과 이승훈으로 하여금 다른 제목으로 고쳐내게 하기를 병가 일에서 만약 많은 군사로서 적은 군사를 대적한다고 한다면 당중은 무례에서 군사 몇 명쯤을 써서 능히 강한 적을 사로잡을 수 있었느냐. 만약에 적은 군사로서 많은 군사를 대적한다고 한다면 손씨가 강남에서 또한 군사 몇 명을 만나 한 모퉁이에서 죽었느냐. 한나라 고조에 이르렀어도 한신이 군사가 많은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고서 한신이 마침내 사로잡힌 바가 되었으니 또한 어찌 된 것이냐. 만약에 100만의 군사를 연하고 천리의 군량을 운반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식량이 모자라지 않게 하고 군사들을 능히 합하고 능히 나누며 능히 많게 하고 능히 적게 하려면
또한 그 적임자와 그 술책이 있는 것이냐, 만약에 거행한다면 많게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 나눌 것이냐, 합할 것이냐, 그것을 각기 마음에 품은 바대로 대답하라 하였다. 한 명의 최형등이 상과의 당상관 이극동 등 14명과 당 하관 김계창 등 15인을 쉬치하였다. 간웅은 간사한 지혜가 있는 영웅을 말한다. 책제는 관리 등용 시험에 책문을 하는 문제이다. 용사는 사람을 쓰고 버립니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상 주화도 병마 절도사 임자번에게 유시하기를 지난번에 경을 채임하였으나 지금 방수에 대한 제사를 그대로 맡기게 하였으니 더욱 엄중하고 건실을 하게 하여 소환대 이르지 않게 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6일 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로 아래 나가 정사를 보았다. 이조판서 홍응이 아뢰기를 어부의 관리는 그 직책이 박리를 맡고 있으니 별도로 이장과 이수를 도와 박리의 군인을 거느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방의 수령도 직책이 군사 백성을 겸하고 있으니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이장과 이수를 혁파하소서. 그리고 오부의 관리는 풍계에 따라 겸차하는데 지금은 음직을 세습하는 법이 없어서 오로지 보고로서 사람을 썼어. 6품 이상이 아울러 모두 보고하여 천거하는 길이 넓으니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거하는 바가 반드시 모두 살림의 유일지사가 아니고 혼잡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천거하는 것이 정하지 못하니 청컨대 2품 이상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소서 하고 형조 참판 이영은이 아뢰기를 검률이 거관한 뒤에 채아직이 없어서 다시 벼슬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암련한 자가 없으니 청컨대 이미 거관한 자라도 그대로 본 아문의 채아직에 벼슬을 하게 하되 하회하여 치하하소서 하니 원상 등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 명의 영승군 최양 조아이정 홍영선 창녕군 조성문 등이 의논하기를 경사는 사방에서 모이는 곳이므로 혹은 모이기도 하고 혹은 흩어지기도 하여 외방에서 한가는 백성들과 같지 않으니 갑자기 징발함에 있게 되면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비록 이장이 있다 하더라도 박리의 군인을 정제할 수 없어서 형세가 반드시 용원만을 만들기에 이르니 혁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이조가 이목이 넓지 않으므로 모름지기 보고를 기다려야 하나 진실로 외람한 자가 있으니 이조에서 택하여 쓰는 것이 가하고 법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잘못 청구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를 규찰하고 치죄하게 되면 자연히 외람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에 대한 일은 사여건과 전의감, 관상감에서 모두 화해하여 취재하되 아랫바에 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다만 2품 이상만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자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엔 재상의 천거라 해서 반드시 모두 어진 것도 아니고 하관의 천거라 해서 반드시 모두 어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예전에 동반 6품 이상과 서반 4품 이상으로 하여금 윤례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동반 9품과 서반 9품 7품 이상으로 하여금 윤례하게 하였다. 만약에 2품 이상이 천거하는 바가 모두 어질다고 한다면 지난번 남이가 신정부를 청가하였는데 결국엔 난신이 되었다. 이장과 검률의 일은 모두 신숙주 등의 의논에 의하도록 하고 보고의 일은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암련은 모든 사물에 정통합니다. 용어는 쓸데없는 인원이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6일 무 두 번째 기사. 승정문에 전지하기를 이를 아뢰는 종친 제수가 문에 들어와서 추창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추창은 예도에 맞도록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걸어갑니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6일 무 세 번째 기사. 새로 주조한 청옥불상이 이루어지니 골래로 받들어 맞아들였는데 사리분신하였다. 영의정 한명회가 대간을 거닐고 전문을 받으러 진나하였다. 임금이 마침내 교지를 반포하여 사유를 내리기를 이달 초 6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과 모반 자손으로서 조부마나 부모를 모살하였다가 때리고 욕한 것,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독 연매로서 사람을 고의로 죽이기를 꾀한 것을 제외하고 다만 도둑질을 범했거나 강상에 관계된 것이
된 것 이외의 유형 이하의 죄는 용서한다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6일 모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절도사 허종과 경상우도 절도사 이극균이 사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제업 제진 제포의 군기를 쓰고 못 쓸 것을 점검할 것 1. 강연한 제진의 성자와 봉수대의 완고 여부 그리고 선군의 부방한 다소와 만호의 제목의 당부를 살펴보고 수군 절도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해서 치게 할 것 1. 이 앞서 내려보낸 제진, 제포, 총 통수와 쓰고 못 쓸 것을 살펴보고 계달할 것. 1. 화포를 쏘는 것을 미리 익힐 것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6일 모 다섯 번째 기사 부시에 1등한 이극돈, 서거정, 김계창, 이경동 등에게 모마장 각각 일부씩을 내려주고 그 나머지 2등 이하는 모두 치부해 기도도록 명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6일 모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과장에서의 표문과 전문의 분수는 배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외인 14인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헌명회와 능성군 구치관 청성군 심해 영성군 최항 남양군 홍달선 예조판서 임원중과 승기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종정국이 보낸 중 숙렬에게 명하여 술을 오르게 하고 이어서 그 온 까닭을 물으니 숙렬이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예선이 오면 포구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식량을 주었는데 근래는 주지 않으므로 도주가 그 까닭을 몰라 저를 보낸 것입니다 했다. 또 묻기를 서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이러는가 하니 숙률이 대답하기를 다만 도주의 말만 들었을 뿐이고 서사는 알지 못합니다 했다. 숙률에게 유지석 한 장과 모불자 우선 각각 1사와 항마포 백면포 각각 2피를 내려주고 이어서 도성지 권감에게 명하여 빈청에서 살펴 공개하게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영의정 한명회가 아뢰기를 김유래의 말에 중국 조정에서 장장을 쌓기를 우리나라 벽동의 강변에 이르기까지 쌓는다고 하는데 이는 저쪽과 우리가 일가가 되고 또 북방을 방수할 노고가 없으니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 같으나 또한 폐해가 있습니다. 이 앞서 평안도 인민이 요동으로 투입해 들어가는 자가 자꾸 있었는데 지금 만약 경계를 연하게 되면 신은 투하에 도망하는 자가 아무 많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찌 감히 성사는 것을 정지하기를 청하겠습니까? 청근대 근신하고 대체를 아는 자를 택해서 서북 변진의 수령을 제수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대사원 500창이 아뢰기를 지금 조사들이 늦게 출사하고 일찍 파하니 태만하기가 막심합니다. 그러므로 본부에서 하루에 2번씩 적간하는데 아침에 자리를 비지 않으면 저녁에 반드시 자리를 비니 마땅히 추획해야 합니다. 벌도 또한 매우 가벼워서 태만하에 경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옛날 세종조에는 조사가 단지 3일 동안 난 병을 앓는 자도 벌로서 파출하였기 때문에 조사들이 모두 정지하고 힘써서 조정의 기강이 진숙하였습니다. 척컨대 이 예에 의하여 그 법을 다시 세우소서 하니 임금이 한명회를 돌아보고 물었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오직 헌부에서만 교찰하여 다스릴 것이 아니라 이조에서 또한 불시에 적간하여 구부의 거듭 엄하여져서 사품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만약에 엄하게 적간한다면 징계하지 않아도 가할 것이니 마땅히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500창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다시 조회할 때에는 서리를 거느리고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반송사 호조판서 노사신이 평안도로부터 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중국에서 장장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믿을만한가 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안주의 창고가 지금 이미 기울어져 무너졌으니 지금 만약 수습하지 않는다면 저축하여 놓은 곡식 거의 썩을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가을을 기다려서 마땅히 개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헌간 최해가 사유를 입고 사언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최해의 죄를 무슨 유래에 의가해 석방하였는가 하니 승지 이승훈이 대답하기를 의금부에서 친왕의 영지를 파괴한 자는 장류에 처한다는 율에 견주었기 때문에 사유를 입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손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위장으로서 군사를 거느렸는데 최해가 그 수위를 범하고 돌아오고자 하여 도리어 욕언을 가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그러므로 석방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최해를 도로 가두라 하고 마침내 의금부 진무 이 종년을 불러서 묻기를 최해의 죄가 용서할 수 없음에 있는데도 석방하였으니 어찌 된 것이냐 아니 이 종년이 대답하기를 신이 당상에게 알리지 않고 석방하였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너는 사리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한다 하였다. 판사 이mon준 등이 되제하기를 청하니 전지하기를 지금은 우서 용서하겠으니 이후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병조와 도청부에 전지하기를 오늘부터 사소에 입직하는 군사는 매 1일에 28일이 1인이 윤차로 사후하고 사후한 뒤에는 치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반송사 신숙주가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가 신숙주와 영의정 한 명의 원상왕 영성군 최항 등지를 승지 등을 인견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종정국이 새로 도주로 서서 일의 경험이 없고 그 군하들이 우리 주상의 새로 즉위하심을 당하였고 또 삼국의 사신을 지대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간청하는 것이 있어도 혹 여의치 못하니 마침내 간계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사가 비록 매우 공손하지 못하나 대로서 소를 사랑하여 마땅히 포용을 보여야 합니다. 또 혹시 종정국의 본의가 아니고 소도의 문사가 없는 소치일 것이기도 합니다. 더군데 한중이 중국으로부터 그 섬에 도망하여 왔는데 섬 사람들이 후대하고 모두 서계 등의 일이 모두 그에게 속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서사도 종정국이 혹시 그 상세함을 알지 못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회답의 경솔의 위험과 노염을 보여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게 함은 불가합니다. 평안도에 사는 백성들이 근래에 생업을 잃어서 기근이 잠옷 심합니다. 만약에 강연변의 제업에 저촉한 군사로 진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청컨대 안주, 영변의 군수 진곡으로서 인구를 헤아려 나누어 주어서 궁핍함을 구제하소서. 돈전의 법이 좋기는 하나 예로부터 병폐가 있는 것은 백성을 버려서 관에서 홀로 이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들어주고 관에서 절반의 이익을 거두면 공사가 모두 유익할 것입니다. 포백은 해가 오래되면 좀이 먹어서 마침내 반드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청컨대 군자감의 면포를 평안도 제업에 보내어 가을에 이르러 값을 정하여 곡식으로 바꾸면 공사가 다 편할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의 상평의 좋은 법입니다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황희도가 지금 비록 일이 없지만 방비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청컨대 수완의 방원진을 옛날에 의가여 방수하게 하고 황주의 극성을 모름지기 다 쌓아서 문호로 삼게 하소서 하고 신석주가 또 아뢰기를 예로부터 국가를 가진 자는 관문을 쓸비함이 없었으는 아니되니 한명의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연사가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쉬기를 기다려서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개성부 구도의 인민들은 본래 농사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장사를 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개성부를 외관으로 삼으면 그 뒤로부터 거민들이 요역이 번다 하고 줌하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으니 참컨대 절도사와 군관을 혁파하여 서계를 수호하게 하소서. 만약에 개성에 일이 있게 되면 경도와의 거리가 겨우 2일 노정이니 개성을 구원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하고 신주가 또 아뢰기를 개성은 구도이므로 옛날대로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도성 가운데 국가의 유기가 아직도 많이 있으니 모름지기 연사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수축하소서 했다. 도승지 권감이 또 아뢰기를 개성의 백성들이 3번씩이나 상언하여 구제에 의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그 백성의 정원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한명회가 아뢰기를 지금 중국 조정에서 바야흐로 성을 쌓아 벽동 등지에 이르려고 하니 마땅히 수령을 택하여 보내도록 하소서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신이 의주에 이르러서 도사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조정에서 성을 쌓고자 하여 이미 조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예로부터 작은 나라는 큰 나라와 더불어 경력을 달리해야만 안전을 보존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중국 조정에서 벽동 등지와 성을 연하여 열치해서 방수하면 동령의 사람들이 어주의 지경에 연접하여 살게 될 것이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았은 아니 됩니다 하니 임금이 상정소와 여러 해당 관사에 명하여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군수진곡은 굴량의 묵은 곡식이다. 상평은 고려 성종 12년 993년에 면포 32만 필로 쌀 6만 4천 섬을 받고 이를 미천으로 하여 풍년에 고가가 떨어지면 관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미곡을 사들여 저축하였다가 흉년이 내 고가가 오르면 시가보다 싸게 방출하면서 고가를 조절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돕던 것을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어세겸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듣건대 본도의 강변에 사는 백성들이 지난해 농사를 실패하고 또 어떤 말로 인하여 봄보리 등의 곡식을 경작하지 아니하여 기근이 더욱 심하다고 하니 강변의 연안의 제읍의 군수의 숫자가 적기는 하나 진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안주, 연변의 곡식 2만석을 가지고 적당히 헤아려 주어서 구휼하도록 하고 가을에 이르러서 준비하는 바에 따라 살고 있는 고을에 납입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신숙주가 평안도의 선척을 적간한 개봉과 의주에 경작할 만한 삼도의 수호도를 바치니 명하에 두 건을 그리게 하여 하나는 승정원에 비치하고 하나는 평안도에 보내었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평이 본도의 의논을 아뢰기를 헌간 최해는 원작께서 비하여 거처하시는 것에 가서 정친을 욕하고도 용서를 입었으니 성상의 덕이 지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최해가 다시 범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으니 폐역 무도하여 그 죄가 진시로 큰데 의금부에서 아래어 사유를 입었으니 이미 불가하고 또 개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석방하였으니 참건대 의금부 당상 난관을 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금부 당상 난관은 내가 이미 문책하고 용서하였다 하였다. 이평이 다시 아뢰기를 최해의 패역한 죄가 큰데 다만 장 100대를 때려 파출하게 하셨으니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볍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율에 비한 것이 이미 가볍고 또 아뢰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석방하였으니 참건대 모름지기 추국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굴령을 범한 죄가 하나가 아니니 홀로 사죄에 그칠 뿐이 아니다. 사죄를 범한 자를 어찌 다 죽이겠는가. 지금 이미 죄를 과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의금부 관리가 당초에 가벼운 율로 조율하였다가도 다시 율을 고침에 있어서도 모두 종친을 능욕한 데 구애되어 군법에 비하지 않았으니 모두 잘못이다. 의금부에서 이와 같이 작업한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다행히 이 일을 다스리기는 하였으나 어찌 이로써 드러나지 않은 잘못을 다 의심하겠는가 하였다. 개하는 임금의 재가를 받습니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 쌀에기를 신종군 이효백이 상언을 직접 드리고 고한지 겨우 2, 3일이 지나서 출입을 제 마음대로 하고 일찍이 하루도 하급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그 벌로서 구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다른 예에 끌어대어 사유를 잊고자 하여 상언하였으니 청건대 청리하지 마소서 하니 어서로 그 말미에 이르기를 효백은 나이가 하급을 익힐 때가 지났고 비록 공자맹자로 하여금 가르친다 하더라도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제 특별히 방학시켜 강계해서 자신하기를 기다리니 여러 정치는 삼가고 본받지 말라 하였다. 효백이 방학하라는 명령을 듣고 기쁜 기색이 얼굴에 넘치고 고두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말하기를 배우지 아니하면 비록 부끄러우나 방학은 가히 기쁘구나. 성상의 덕이 말로 닿을 수 없다 하였다. 구사는 임금이 종친과 공신에게 구종으로 나눠주던 관노비를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풍저창의 종 금은산 등이 풍저창의 쌀을 훔쳐서 썼다는 말을 듣고 헌간 신운과 이종면, 엄경지, 파상군 조등림, 선정관, 권팽, 김활, 김유완, 최연명, 경임 등에게 명하여 각기 서소의 입직군사 30인을 거느리고 가서 잡게 하여
금은산 등 30여인을 잡아가지고 오니 명하여 남소와 서소에 나누어 가두게 하였다. 권팽 등이 이들을 체포할 때 봉사 허암이 술에 취하여 창고 가운데 누웠으므로 권팽 등이 모두 창고 안을 수색하여 쇠고기를 얻어서 아뢰었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6월 11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로 아래에 나아가 청사를 보았다. 동부 승지 이승훈이 500안에게 형을 가하고 다시 국문할 것에 대한 일을 아뢰는 임금이 조성문을 돌아보며 물었다. 조성문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한서정의 일이 사유로 인하여 용서를 입었는데 이것이 한서정의 일과 같습니다 하였다. 이승훈이 또 아뢰기를 김중륜이 까닭없이 자식이 있는 아내를 버렸으니 비록 사유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추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전처와 다시 합하게 하고 후처와 이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조성문에게 물었다. 조성문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아내를 버린 자에게 다시 합하도록 하였으나 다시 합한 자가 적습니다. 지금 김중륜이 이미 아내를 버리고 이별하였으니 비록 다시 합하게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음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사유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정성에게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장령 이육이 아뢰기를 장례원의 관리 가운데 사건의 잘못을 알고도 그릇 판결한 자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고 또 잘못을 스스로 알면서도 요행을 바라고 함부로 소장을 올리는 자도 또한 죄를 주지 아니하며 한 가지 일을 두 번 소송하는 것은 다시 청리하지 않으니 모두 불가합니다 하니 이육에게 명하여 사목을 작성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육이 아뢰기를 1. 송사를 판결하는 관리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가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청탁하거나 혹은 뇌물을 받고서 잘못을 알면서 그릇 판결한 것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이 사유 뒤에 발각되면 논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잘못 판결한 관리를 사유전에 있은 것을 논하지 말고 임금의 교지를 어긴 율로서 논하소서. 1. 한 가지 일을 두 번 소송하는 일은 장례원에서 교지를 받아 청리하지 않으나 사건을 판결하는 관리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우니 두 번 소송하는 것이라 하여 청리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원억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판결을 계문한 것 외에는 모두 다 청리하도록 허락하소서. 송사하는 자도 또한 한때의 탐하는 마음으로 거짓으로 꾸며서 상언하여 천총을 함부로 농락하니 간위가 막심합니다. 청컨대 정상이 드러나고 일이 명백하면 잘못 판결한 관리의 예에 따라 사유전을 논하지 말고 법에 의하여 논지하소서 하였다. 이육은 성품이 방달하고 소절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장령이 됨에 미쳐서는 삼가고 경계하며 자수하여 친구와 더불어 만나도 얼굴을 들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방달, 언행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1100년.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1일 개헌 두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와 영성군 추양 창녕군 조성문 우의정 윤자원 지사 이변 조화찬성 김국관 예조판세 임원주 무령군 유자광 행첨지사 김수령 형조참판 이영은 한성 주하이온 이극돈에게 명하여 운신과 성균관 유생으로 전강에 나온 자를 사정전에 모이게 하고 표문의 제목 셋을 내었는데 그 하나는 당나라 배도가 회설을 평정한 것을 축하하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정부에서 유구국의 내조한 것을 할애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조에서 극성진을 다시 설치하기를 청한다는 것으로 제수를 하게 하였다. 신숙주 등이 고시하여 이숙감 등 4인을 뽑았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6월 11일 개헌 세 번째 기사. 장부의 사례기를 환관 최해는 원자께서 피하여 거처해 계신 곳에 종친을 욕하였는데도 용서를 입었으니 성상은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런데 최해가 또다시 분은을 바라여 종친을 능욕하였으니 그 행패함이 막심합니다. 지금 다만 장 100대를 때려 파출하였으니 청컨대 율과 같이 과제하소서. 또 의금부 관리들이 처음에 최해를 사유를 입은 예의에 두었고 개하를 기다리지도 않고서 마음대로 석방하였습니다. 대저 상불은 인주의 큰 고난인데 의금부 관리들이 오로지 저희들 마음대로 함부로 자행하였으니 청컨대 죄를 주소서니 전지하기를 최해는 이미 죄를 정하였고 의금부 관리도 또한 문책하고 용서하였으니 경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최해가 임금의 밑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행보하고 배만한데 만약에 이처럼 징계하지 않는다면 후례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국가를 위하여 심히 애석하게 여깁니다. 지난날에 말금이라는 자가 광화문을 지키던 자를 붙들고 잡아 끌어당겨서 당시에 1등을 감하여 장 100개를 때려 변방의 먼 곳의 관노를 영속시켰으니 지금 최해의 방종함을 율과 같이 과제하지 않는다면 청근대 말금의 예에 의하여 논단하시고 의건부의 관리 또한 당의 난관을 주해 주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청하였으나 또한 윤하지 않았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11일 개현 네 번째 기사. 좌성지 이극증과 우성지 윤계금에게 명하여 풍저 창수 최정과 직장 김운추 봉사 허암 등의 엄주한 정상과 쇠고기 등의 출처를 공문하게 하고 또 풍교창의 종 금은지 등 19인을 신문하게 하고 서소와 남소에 나누어 가두도록 명하였는데 최정 등을 서소에 가두게 하고 최정과 김운추 허암 등을 파직하였다. 최정은 학식이 없고 허암은 비록 망명되어도 모두 문벌로서 관직에 보임되어 술에 빠진 시위 소천의 벼슬아치였다. 그리하여 창고지기들이 제 집에 있는 것을 다하여 성찬을 차리고 다투어 좋은 술을 구하여 바치고 그 취한 것을 살펴서 창고에 구멍을 뚫어 그 틈새로 쌀을 훔쳐내었다. 임금이 이 사실을 듣고 내시에게 명하여 가서 엿보게 하였더니 최정당은 과연 술에 취하여 들어 누웠고 술잔과 주육이 그 앞에 낭자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11일 개한 다섯 번째 기사. 이 서장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고 이 쑥기를 함경남도 절도사로 김교를 함경북도 절도사로 삼았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11일 개한 여섯 번째 기사. 정이 공주에게 쌀 100석을 내려주었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11일 개해 일곱 번째 기사. 과거 시험에 관한 예조의 상소문. 예조의 사례기를 과거 때에 마땅히 행해야 할 사건으로서 거자가 다른 사람의 제수를 빌린 자와 남을 위하여 제수를 한 자, 중간에 상통한 자, 정통 13년 3월 1의 수교 내의 대제하여 올린 글을 제 자신이 실제로 하지 아니하고 속인 율과 행지를 누락시켜 부기하고 1호를 증감하고 지방을 다시 바꾸고 출신을 고쳐 바꾸고 과명을 은폐하여 숨긴 자의 율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1. 고시, 대독, 수권, 복리, 역사, 금란, 판비하기 위하여 입문하는 등의 관원과 서리 등으로서 제문을 누설한 자, 두사를 몰래 통한 자, 복명을 몰래 엿본 자, 필격을 살펴서 알아두는 자, 정시를 알고 고의로 놓아두는 자 또한 위의 항목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1. 사령, 복례의 무리로서 법을 범하는 자도 또한 위의 항목의 수교에 의하여 모두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소서. 1. 거자들은 구례에 의하여 서로의 거리를 육척으로 하여 벌려 앉혀서 머리를 모으고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대소변을 보러 갈 때는 반드시 대간에게 고한 연후에 나가게 하고 일시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며 서리 등의 자비는 거자에 앉아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거자와 더불어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정통 9년 2월 1의 수교에 의하여 거자는 내쫓고 자비는 논죄하소서. 1. 수협관이 수색을 나누어 맡아서 만약에 책을 가진 자가 있으면 이 식년을 하나에 점거시키고 당의 수협관은 율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1. 장내의 모든 자비인과 자빈들이 범난하게 출입하는 자를 장내에서 대간이 장외에서는 의건부 난관이 나누어 맡아서 엄하게 금하도록 하고 또 장옥이 외면 사방에는 구례에 의하여 의건부 난관이 주위를 돌면서 고찰하여 자빈들로 하여금 잠시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써서 검찰하지 않는 자를 죄를 주소서. 1. 거자의 농명은 정통 12년 2월 1의 수교에 의하여 개장하기 기일 전 10일에 등록에 마치게 하고 거자들의 발명에 관한 일은 기일 전 7일에 정상을 고하게 변명하게 하되 기한 내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정리하지 마소서. 1. 향신은 고찰이 허수하여 모람한 폐단이 더욱 심하니 정통 9년 2월의 수교에 의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검찰의 조건을 곡진의 검령을 더욱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제는
관리 등용 시험에서 정사나 경위의 문제를 내어 답하게 하는 일이다. 과명은 죄과의 이름이다. 두사는 첫머리 말이다. 수협과는 과거장에서 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관리이다. 식년은 과거를 보는 해로 4년 만에 한 번씩이다. 발명은 허물이 없음을 변명합니다. 여종실록 6권 여종 1년 6월 1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로 아래에 나가 정사를 보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응양위는 내금이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는데 세계가 미천한자를 모두 시치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청컨대 내금이의 예의에 의하여 서계를 가려 뽑도록 하소서니 한명회가 최항 노사신 이극배 등에게 묻기를 한 동료는 본래 범을 잡은 죄인인데 관직이 겸사복에 이르렀다. 지금 음양위를 설치한 것은 본래 이죄를 구하고자 함이니 세계를 논하지 말고 무죄가 타기한다는 예속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지금 이 위를 설치한 것은 재능이 있는 자를 골라서 내금이의 위에 두고자 함이니 그관이 만약 당상관위에 이르게 된다면 세계를 논하지 않고 그 당자만 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갑사 파적이 망강대, 장룡대, 신량, 정병과 첩자 등은 그 본계가 매우 천한 자들이니 만약에 이러한 무리들로 하여금 예속하게 허락한다면 신등은 두렵건대 양가의 자제들이 이들과 서로 함께 하기를 부끄럽게 여겨 이에 소속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창고의 관리들이 서로 교대하여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세가 숫자에 의하여 인계하고 인수하기가 어려우니 그무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각기 맡아서 지키는 바에가 있게 하여 채천할 때만 다만 맡은 것만 교대관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어떠 하겠는가 하니 한명회 등이 말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매우 지당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창고의 관리 중에 혹시 공신의 자제로서 나이가 어려 일의 경험이 없는 자가 있으면 청컨대 서반직을 제수하여 재임하게 하소서 하였다. 여종실록 6권 여종 1년 6월 1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지하기를 죄인을 권례에 가두면 사람들이 반드시 학대하여 해친다고 여길 것이고 옥간이 탐람하여 즉시 옥사를 처결하지 아니하여서 옥수들로 하여금 엄체되게 함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므로 속히 결단해서 체육됨이 없게 하고자 하니 풍조창의 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내일 안으로 결단을 마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승기들을 책하겠다 하였다. 여종실록 6권 여종 1년 6월 1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내일부터 동반 9품 이상과 서반 7품 이상은 매일 두 사람씩 윤대하도록 하라 하였다. 구제에는 동반 6품 이상과 서반 4품 이상이 윤대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르러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여종실록 6권 여종 1년 6월 12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평안서도 절도사 김견수에게 유시하기를 본도를 동서로 나눈 이후 일찍이 유시하기를 무릇 군사를 쓰는 것은 피알을 헤아리지 말고 힘을 같이하여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동도 절도사 이종생이 개창하기를 동서도는 방어하는 곳과 군액의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균등하게 나눠서 방어를 실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일찍이 내린 유시의 본의에 합당하지 않다. 또 동도에 속한 주현이 적은데 방어하는 구자는 많으니 동서로 나누어서 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부터는 방어와 입주하는 사행의 영송군은 모름지기 동도와 더불어 화해하여 균일하게 군사를 쓰도록 하라 하고 동도절도사 이종성에게도 아우러 유시하였다. 여종실록 6권 여종 1년 6월 12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 선지하기를 제도 제업의 둔전을 내년부터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들어주고 관에서는 절반의 이익을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여종실록 6권 여종 1년 6월 12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제도 제포의 선군은 이제부터 다른 역사를 정하지 말고 오로지 배만 다스려 방어하게 하라 하였다. 여종실록 6권 여종 1년 6월 12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대사관 강자평 등이 아뢰기를 본원에서 차사를 발하여 선상 노자를 영천경저에서 찾아 붙잡아 그 사람을 납치하여 오는데 그 이웃사람 주제 등이 관차를 때리므로 관차가 형세가 공하여 정은 박효을 집으로 뛰어 들어가니
주제등이 박효운의 집안까지 쫓아 들어갔습니다. 신등이 차스를 발하여 주제등과 이웃 사람을 잡게 하였더니 주제등이 또 관찰을 붙잡고 말하기를 마땅히 궁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신등은 어느 궁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원종의 사사로운 일이나 청컨대 비염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염하지 말고 공문하라 하였다. 강자병은 효령대군 이보의 손녀 사이로서 일찍이 양친의 상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춘향군 이내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관리가 되어 종사하면 마땅히 장년이 하여하는데 내 나이가 40이 지났으니 만약에 거상하에 3년을 마치게 되면 늙을 것입니다. 청컨대 군께서는 저를 위하여 대군께 잘 말씀드려 제가 병이 들었다고 하여 탈북하도록 개청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내가 거짓으로 응하여 그러리라고 하고 마침내 대군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강자평이 100일에 이르러 스스로 탈북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대사관이 되었는데 강자평은 지금과 정관을 하지 못하고 사소한 분한을 끌어대어 피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이고.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3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경혜루 아래에 나가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 권감이 아래기를 성림부스 이효창 등이 종칭 당상으로서 준직을 얻지 못하여 진소하였습니다. 신이 덕건대 지금 조신의 1년의 노기 제도의 1년 공세의 수에 배가 된다고 하니 만약 종친으로 하여금 문득 준직하게 한다면 신은 국가의 조도가 장차 넉넉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능승군 구치관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오로지 종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공신과 당상관으로서 정성의 녹보다 많은 이 받은 자가 10여인인데 이렇게 복록이 많은 까닭은 연로한 재상이 일찍이 봉조하를 받아서 신은 무리들처럼 이직을 제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행직 당상 중에 나이가 어린 자를 택하여 연처럼 순작 등의 일을 맡기고 그 나머지 연로한 자는 전리에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그 여생을 보존하게 하고 임용할 만한 다면 다시 소환하여 쓰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녹가는 생감되고 국용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여러 제초와 더불어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준직은 품계에 준하는 실직의 벼슬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3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장력 이육을 불러 묻기를 계문한 사목 내에 혹은 세가를 두려워하고 혹은 청탁을 들어서 줬고 혹은 몰래 뇌물을 바꿔서 잘못을 알면서도 오결한다고 했는데 소위 세가란 누구이며 두려운 자는 누구이며 청탁을 줬고 뇌물을 바꿔서 잘못을 알면서 오결한 자가 또한 어떤 사람이냐. 너가 반드시 알고서 말하였을 것이니 숨기지 말라 하니 이육이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무릇 잘못을 알면서도 오결한 자가 반드시 이러한 세 가지 일로 인하여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고 간혹 오결한 관리를 사유가 지났다고 하여 다스리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사전을 논하지 말고 죄를 주고자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육이 어찌 지목하는 바가 없이 말하였겠는가. 그러나 뒤에 이를 말하는 자가 없을까 염려되어 지금 다시 묻지 않는다. 그 사목 내에 쓸만한 일은 없는가 하니 여러 원상들에게 의논하고 능승군 구치관이 의논하기를 제1조의 잘못을 알면서 오결한 자는 사유전을 논하지 말고 그 법에 의하여 곤장 100대를 때려서 소용하지 마시고 제2조의 한 가지 일을 두 번 수송한 일은 옛날대로 청량하지 마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고 사헌부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3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500창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환관 최혜의 일을 가지고 여러 차례 천총을 번독하게 하였으나 유윤을 입지 못해서 감히 끝내 잠잡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상벌은 국가의 대병이어서 비록 인주라고 하더라도 사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상주어서 1000만 사람이 고려되고 한 사람을 벌주어서 1000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극히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환관 최혜가 말을 타고 원자의 처소로 바로 들어가므로 위장이 이를 그만이 최혜가 도리어 위장을 거만스럽게 꾸짖어서 위장이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여 전학해서 즉시 불어다가 꾸짖어 다스리시고 특별히 사유를 내려 놓아주셨으니 이는 진시로 천지의 제조 지연이십니다. 그러므로 최혜라는 자는 마땅히 감격하고 두려워하여 전의 허물을 비보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한을 쌓고 원통한 마음을 품고서 곧 원자의 처소를 지나며 다시 위장을 꾸짖었으니 반드시 보복을 해서 공동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 횡포하고 제멋대로 하여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음이 막심합니다. 전하께서는 그 법을 조금이라도 굽히실 수 없고 대죄를 관곡하게 용서하실 수 없으니 곧 명하시어 이금배 잡아 가두어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신등은 생각한데 이놈은 마땅히 대륙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결단함이 다만 장 100대에 파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제 위장은 건병을 맡은 자인데 용사에 놓아주신 것은 전하의 특별한 은혜이십니다. 최혜가 늙은 놈으로서 이미 건병에 한가하였고 또 성상의 은혜를 잊었으니 건병에 한가한 것도 사죄이고 성상의 은혜를 잊은 것 또한 사죄입니다. 한 사람의 몸으로 두 가지 사죄를 범하였는데 그 벌이 너무 가벼우니 신등은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전하께서 최혜가 진실로 건병에 한가하고 성상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오히려 가벼운 법전에 따르셨으니 뒷날에 방자하고 횡포한 무리들이 장차 어떻게 징계될 바가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환시의 화는 그 군은이 처음에는 믿을 바가 있는 데서 비롯되고 중간에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데에 이르며 나중에는 하지 못하는 바가 없기에 이르는 것이니 한나라의 공현과 당나라의 구전의 일에서도 또한 감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혜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흉포하고 패만한 행동을 하였으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무슨 지센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를 위하는 자는 반드시 방미두점하여 그 시초에서 삼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자이겠습니까? 대저 최혜는 일개 작은 내수일 뿐인데 좋게 염려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지만 지난날의 환시가 발로 하는 근원이 이에서 시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매우 이를 위하여 두렵게 생각하기를 두 번, 세 번에 이르러 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 최혜의 방자고 횡포한 죄를 밝혀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시며 종사가 매우 다행이고 신민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최혜는 이미 과제하였으니 경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니 오백창등이 다시 아뢰기를 최혜는 비록 사람으로서 칠 것이 못되나 처음에 성상의 은혜로운 용서를 입었으니 마땅히 스스로 공경하고 삼가야 할 것인데 조금 더 징계됨이 없고 분함도 오히려 풀지 않았으니 지금 죄를 가하지 않으면 이는 최혜의 불경한 마음을 자르게 하고 장차 후례를 경계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환관에게 사사로이 하겠는가 이와 같이 과제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였다. 방미두점은 어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음이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6월 13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성주사람 별시위 이예경이 승정원에 고하기를 신이 본주의 주선을 감장하고 있는데 주의 북쪽에 샘과 숲이 있어 가히 20여 길이 됩니다. 이명대군 이구의 반인 전중생이 개간함으로 신이 생원 이명생과 별시위 김맹온과 더불어 주관에게 고하여 주관이 관찰사에게 보고해서 법에 예가하여 경작을 금하고 화리를 관에서 몰수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 신이 전중생을 만났는데 전중생이 이르기를 장차 신하가 될 자가 어찌 우리 궁에 향하여 박절하게 하기를 이같이 하였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별시위 28년에 지위가 정사품에 이르렀는데 어찌 장차 신하가 될 것이라고 하는가 하였더니 전중생이 또 말하기를 이같이 하였으니 그 말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적산사 중 성의와 기관 극선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성의와 극선에게 대질하게 하였다. 화리는 전지의 경작권이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6월 13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지금 개성부 유수를 다시 설치하고 유수와 경력 도사 각 1인 을 겸하게 하여 경기 관찰사로 유수를 겸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절도사도 또한 구례에 의하여 제수하고 우후 군관을 관찰사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6월 13일 얼축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제하기를 이제부터 거동할 때 7번 군사의 시위와 입직한 자에 대하여는 명령을 받아 수궁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6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회로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하동군 정인지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명영 영승군 구치관 영승군 최항 조아이정 홍용성 창녕군 조승문 낭양군 홍달순 상락군 김질 우의정 윤자운 조하천성 김국강과 승지 등을 불러 녹봉에 관한 일을 의논하니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1. 공신의 봉군 정수는 30으로 하소서. 1. 공신으로서 봉군되어 맡은 일이 없는 자는 혹은 봉조하나 혹은 행직으로 하소서. 1. 종친의 뱃슬을 한정하는 것은 이미 성흔이 있으니 그 공훈이 있고 현능하며 근신하는 자는 모름지기 특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관직을 올려주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의 봉군을 30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작지 않겠는가 하니 정인지 등이 말하기를 우선 행하다가 폐단이 있으면 뒤에 고치소서 하였다. 봉조하는 종이 품의 벼슬아치가 치사하기 뒤에 임명되던 벼슬 의식에만 출사하도록 종친토록 녹봉을 받았다. 행직은 풍계는 높으나 관직은 낮은 경우에 그 관직을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함길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의 아래기를 불용부사랑 이창의 집 계집 중 가야지가 한 번에 세 남아를 낳았습니다. 지금 횡간을 상고하건대 한 번에 세 아이를 낳은 부녀에게는 쌀콩 각각 5석을 내려준다 하였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한 번에 세 아이를 낳은 자는 거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행간에 의하여 이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명하여 평원대군의 종 도치를 석방하게 하였다. 승정원이 전지하기를 내청으로 인하여 주인을 석방하는 것은 내가 옳지 못한 줄을 아나 특별히 이를 용서한다 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이 종은 일이 사조에 관계된다는 말을 듣고 사헌부에 물어서 아뢰도록 하였다. 곧 지평 이평을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일찍이 전지를 내리시기를 대납한 자는 공신이거나 종친 제출을 물론하고 즉시 극형에 처하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도치가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일이 사제에 관계된다고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에 이르도록 추명을 마치지 못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공사에 연루된 사람들이 외방에 있기 때문에 이 문으로 왕복하는데 회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강원도 절도사 박식이 독수리의 기스를 바쳤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유시를 내려 비록 민간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어찌 민폐가 없겠는가. 본래 사신의 청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로는 바치지 말라 하고 아울러 제도에 유시하였다. 박식은 무인으로 본승이 부하하고 색을 좋아하므로 조정의 바늘에서 함께 올려 부끄럽게 여겼다. 이 시에의 난 때에는 주장 조승문의 군관으로 함흥에 도착하여 병을 핑계하고 싸움에 나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음희로서 일을 삼았으니 조승문이 친속이라 하여 전께 공신에 참여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축전주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뇌충이 사자를 보내어 영창전에 진양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예조 3위 양순석에게 명하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전국의 서신에 답하게 하기를 내리신 서신을 받들어 읽어보고 나타낸 뜻을 이미 다 잘 알았으나 다만 지난해 연례에 따라 보낸 사자의 선박을 경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구례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8, 9월 사이에 귀도의 예사가 포구의 정박하에서 곧 골하에 달려오도록 하였으나 사자가 고유를 지체하여 4, 5개월이나 머물면서 오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금년 정월에 이르렀어도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으므로 곧 입문하여 관으로 하여금 사자를 포소해서 기다리게 하고 그 가지고 온 서계를 와 예물을 모두 즉시 올려보내도록 하였는데 사자가 또한 즉시 올려보내지 않았으니 이 또한 무슨 뜻입니까?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귀도에서 특별히 보낸 것을 제외한 예산은 모두 다 포소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답하는 서계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고 금시부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로 조카께서도 다 아는 바인데 어찌하여 옛날과 어긋난다고 하십니까? 지금 온 사자가 이르기를 사자가 왔는데도 양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왕 때부터 제도의 사자가 이르게 되면 포구에 도착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식량을 주고 즉시 관찰사에게 알려서 관찰사가 예에 따라 포마와 문빙을 주어서 올려보내도록 한 뒤에도 오히려 사고가 있어 곧
상경하지 못하는 자에게도 또한 너그럽게 용납하여 혹 5일을 하나거나 혹은 10일에 이르도록 식량을 주며 만약에 병을 얻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하나의 식량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건일의 내사들이 정해진 기한 이외의 양료를 더 받고자 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며 정례로 주는 양료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실로 사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 변장이 법을 받들기를 삼가지 못한 과실은 지금 내사로 인하여 비로소 그 까닭을 알고 즉시 전학계 아래 공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중상 화상이 포구에 이르러 정박하였을 때 우리 변장이 급히 보고하지 못하여 열흘간이나 지체하여 머무르게 하고 양료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향통사가 실현하였다는 등의 일을 듣고서 이미 전달하여 안내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이 몇 가지 일들은 모두 다 귀도의 사자가 잘못하고 우리의 봉행하는 자가 삼가지 못한 데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내사가 없었더라면 조정에서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귀도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이웃이 되어 한 조각의 작은 배로 서로 왕래하여 오랫동안 선교를 입었고 우리 선왕 때부터는 특별히 무수하기를 더하시어 해마다 미국을 내려주고 상선을 통하게 하여 허락하시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없고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함이 없게 하여 이러한 까닭으로 기도에서 또한 대대로 정성을 바쳐 복종하되 혹시라도 공경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지금 조카는 정사를 이어본 초기를 당하여 더욱더 옛날의 호의를 돈독히 하고 전날의 소통을 폐함이 없게 하여 마땅할 터인데 도리어 심화를 궁구하지 아니하고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서 갑자기 불손한 말을 하기를 원인이 없이 반상하여 배신한 것이니 변민들이 편안히 살 곳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그릇됨이 아닙니까? 우리 상상의 일시 동인하시는 큰 도량에 있어 그 언어의 미세함을 어찌 좋게 개의하겠습니까마는 조카가 섬을 다스린 지가 오래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간사하고 작은 무리들이 이간하는 말을 판별을 하지 못해서 마침내 이런 말이 있게 되고 장구한 생각을 못하고 우리 상상을 돌아보심을 물리쳐서 스스로 부정함을 지었으니 불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변민이 편안히 살 곳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 귀도의 백성만 홀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먼저 헌단을 얽기를 좋아하는 자가 스스로 화를 끼치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오직 조카는 이를 생각하여 스스로 다복하기를 구하고 설린의 우호를 영구히 보존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사하는 백면포 5필과 백제포 5필, 흑마포 5필, 인삼 10건을 회사에게 붙이니 아울러 조홈하여 영수하시고 끝으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연례로 보내는 사자이다. 향통사는 의주, 부산 등에 둔 통사이다. 반상은 떳떳한 이치에 어그러집니다. 일시 동의는 모두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합니다.